운전기사 딸 주제!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뺨을 올려붙인 시어머니. 하객들 앞에서 모욕을 주던 그 순간 모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버스 기사 딸의 엄마가 바로 사돈댁 회사를 무너뜨릴 진짜 주인이었다는 걸 말이죠. 강남 그랜드 호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시작된 파국의 결혼식. 그 다음 날 시댁이 평생 쌓아올린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웨딩홀 오후 2시 천장의 대형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무지갯빛을 뿌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양옆으로 2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28살 강서연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레이스 장갑,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베일.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서연이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옆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부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어졌다를 반복했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아. 엄마 강은옥이 들어왔어요. 56의 나이.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은 은옥은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평생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버스 핸들을 잡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딸의 어깨를 감싸는 손길은 따뜻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돌아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면 화장 다 번져. 오늘 주인공인데. 은옥이 부드럽게 말하며 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시어머님이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은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재훈이가 널 사랑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순탄치 않았어요. 신랑 박재훈의 부모, 특히 시어머니 윤명자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버스 기사 딸이라는 이유로요. 은옥은 평생 시내버스 운전을 해왔어요. 새벽 5시 첫 차부터 밤 11시 막차까지 30년 넘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서연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은옥은 홀로 딸을 키웠죠. 그런 엄마의 등을 보며 자란 서연이는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엔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재훈을 만났죠. 재훈이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그는 서연이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자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안 돼. 체면이 뭐가 돼? 몇 번이고 반대했고 양가 상견례 자리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명자는 은옥을 보는 내내 코웃음을 쳤고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그럼에도 재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우리 그냥 혼인신고부터 하자. 응? 그게 무슨. 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결국 두 사람은 석 달 전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오늘 명자는 결혼식을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웨딩홀 신랑 측 좌석에 명자가 진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도는 비단 소재였지만 표정만큼은 차가웠어요. 59의 나이지만 피부 관리를 잘해서인지 동안이었어요. 손엔 명품 핸드백을 쥐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남편 박동철 씨가 점잖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62, 중견식품회사 한빛 F&B 대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저기 신부 쪽 하객 좀 봐.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부 측 좌석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들, 그리고 몇몇 젊은 직장 동료들, 은옥의 버스 회사 동료들과 서연의 회사 선후배들이었어요. 하객수부터 차이나네. 쪽팔려. 명자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만해. 사람들 듣겠어. 동철이 낮게 제지했지만 명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명자 옆에 앉아있던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명자 씨 들었어요? 저 둘 혼인신고 먼저 했다며? 뭐? 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제 조카가 구청에서 일하는데요. 3달 전에 이미 신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오늘 식은 그냥 형식이래요. 친척 아주머니의 말에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 그걸 모르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실 줄. 친척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터치했어요. 정부 24앱. 로그인 후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박재훈의 정보를 검색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조회했죠. 화면에 떠오른 문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2025년 6월 15일. 배우자 강서연.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옆에서 동철이 눈치를 채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여보,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진정하라고? 지금 우리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 몇몇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웅성웅성 작은 소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신부 입장. 서연이가 은옥의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서연이가 버질로드 끝에서 은옥이와 포옹했습니다. 은옥이 딸의 손을 재훈이에게 건넸어요.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재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탁! 명자가 휴대폰을 핸드백에 거칠게 집어넣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어요. 동철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명자는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철의 제지도 소용없었어요.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단상 위에 재훈이와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어요. 어머니?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명자가 단상 계단을 올라갔어요. 뚜벅, 뚜벅. 하이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홀을 채웠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명자가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했다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200여 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부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얀 장미 꽃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명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자주색 한복 치마가 바닥을 쓸며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재훈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선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명자가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혼인관계 증명서가 화면에 떠올랐죠. 혼인신고일 2025년 6월 15일. 명자가 그 화면을 재훈이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석 달 전이야. 석 달 전. 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단상 아래에서 동철이 급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탁탁 울렸어요. 여보, 하객들이 다 보고 있어. 동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서연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연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어요.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신부 측 좌석에선 은옥의 동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녀는 맨 앞 좌석에 앉아 단상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단상 위. 명자가 서연이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버스 기사 딸이. 그 순간 명자의 말이 끊겼어요. 아니, 끊긴 게 아니라 삼켜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경멸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희는 사랑? 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길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다시 앞을 막으려 했지만 명자가 아들의 팔을 밀쳤습니다. 비켜. 내가 할 말이 있어. 명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연이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파. 뺨을 때리는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200여 명의 숨소리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서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하얀 장미 꽃잎 몇 개가 흩어지며 대리석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연이가 뺨을 감싸 쥐었어요. 새하얀 얼굴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재훈이가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뒤늦게 서연이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입술로 작은 소리만 냈습니다. 흑. 웨딩홀이 얼어붙었습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여전히 무지갯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객석 곳곳에서 작은 비명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가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향했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섰어요. 버스 회사 동료 하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은옥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단상을 응시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단상 위, 동철이가 명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놓으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다시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혼해.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혼인신고했으면 이혼신고도 할 수 있잖아. 당장 해. 명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석에서 또 한 번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훈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엄마. 하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구청 가. 이 결혼 난 절대 인정 안 해.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고 레이스 치마가 먼지를 뒤집었었어요. 으아.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훈이가 서연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객석에서 은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어요. 은옥은 아무 말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뚜벅, 뚜벅, 베이지색 한복 치마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녀의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상 계단을 올라 서연이 곁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은옥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어요. 은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은옥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이를 부축하며 조용히 객석으로 향했어요. 명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해야 돼. 내가 절대 이 결혼 인정 안 해. 은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전하게 데리고 객석으로 돌아왔어요. 웨딩홀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재훈이는 단상 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주먹은 떨리고 있었어요. 명자가 동철이를 돌아봤습니다. 가요. 그래. 두 사람이 웨딩홀을 빠져나갔어요. 신랑 측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은 점점 비어갔어요. 단상 위엔 쓸쓸하게 샹들리에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조각들이 여전히 무지갯빛을 뿌렸지만 이젠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은옥은 딸을 꼭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나섰으면 더 나빴을 거야. 지금은 참아야 해.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기보다는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웨딩홀을 나온 은옥과 서연이는 호텔 복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연주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죠. 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곳곳이 구겨져 있었어요. 뺨의 붉은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눈 밑은 번진 마스카라로 까맣게 얼룩져 있었고요. 은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위로했죠. 복도 끝에서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턱시도 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앞에 섰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옥이 천천히 서연이를 일으켰어요. 가자. 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재훈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발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옥과 서연이는 관악구의 작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20평 남짓한 투룸, 30년 된 건물. 은옥이 평생 살아온 집이었어요. 거실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벽엔 서연 씨의 대학 졸업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한쪽 선반엔 버스 회사에서 받은 근속 표창장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드레스를 벗고 낡은 면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뺨에 붉은 자국은 여전했습니다. 손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 은옥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엔 김치, 계란, 두부 면모가 전부였습니다. 은옥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 기름에 계란이 익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은옥이 밥과 계란 후라이, 김치 고등어구이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은옥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어떻게 해야 돼? 은옥은 수저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결정해. 이혼? 그것도 내가 정하는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해도.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강남 대치동 박재훈 집이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자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재훈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동철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고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재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집안이랑은 안 돼. 격이 안 맞아. 대답 안 해? 재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명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좋아. 이혼 안 하면 넌 이 집에서 나가. 동철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명자가 남편을 쏘아봤어요. 동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은옥은 5시에 일어났습니다. 버스 회사 출근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남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회사 명찰.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은옥은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은옥은 버스에 올라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시트, 큼직한 핸들, 익숙한 냄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은옥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옥은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빠져나갔어요. 새벽 첫 차, 30년째 변하지 않은 일상.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버스를 세우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박재훈.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재훈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 서연이 통화 가능할까요? 지금은 힘들 것 같네. 그렇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를. 은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서연이한테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옥은 핸들을 다시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빌딩 숲이 보였어요. 그중 한 건물, 40층짜리 오피스텔. 은옥의 시선이 그 건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건물, 박동철 씨 회사 본사가 입주해 있지. 은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때가 올 거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딸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죠.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듣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은옥은 방 한쪽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밀치고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침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은강디벨롭먼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은옥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상가 건물,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차고지 인근 창고, 재개발 예정 부지, 물류센터 건물. 그리고 마지막 서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한빛타워 소유주 은강디벨롭먼트. 은옥의 손가락이 그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한빛타워. 박동철의 회사 한빛 F&B 본사가 입주해 있는 4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은옥은 서류를 천천히 접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보이지 않았죠.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서연이가 3살이던 겨울 새벽이었어요. 은옥은 막차를 마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조수석에 어린 서연이가 낡은 패딩을 뒤집어 쓴 채 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집 가자. 엄마 배고파. 은옥은 딸을 업고 차고지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서연이는 엄마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차 사? 차? 응.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니는데
은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린 버스가 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주며 은옥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 힘으로 서게 해주고 싶어. 그로부터 얼마 후 은옥은 차고지 근처 작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물로 나온 지 오래된 낡은 2층 상가였어요. 30년간 저축한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그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명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인으로 할게요. 은옥은 은강디벨롭먼트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신이었지만 명의이사로 회사 동료 한 명을 올렸어요. 누님, 이게 무슨 서류상으로만 이름 빌리는 거야. 걱정 마. 그렇게 첫 번째 건물이 은옥의 것이 됐어요. 이후 25년 동안 은옥은 월급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필요한 건 다 사줬지만 자신은 낡은 옷만 입었어요. 돈이 모일 때마다 차고지 근처 부동산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25년이 지나자 은옥의 자산은 수백억 대가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옥은 여전히 낡은 빌라에 살았고 새벽 첫 차를 몰았으며 점심은 1,500원짜리 김밥으로 때웠으니까요. 왜 숨겼을까요? 은옥은 서연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진 걸 자랑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아는 순간 나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걸 평생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은옥은 서연이가 자기 힘으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자립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아이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은옥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나서는 순간 서연이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할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 유명자. 은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은옥 씨? 내일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대치동.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옥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꺼내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내일 어떻게 나올지 보자. 은옥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직은 침묵이야. 하지만 곧 말할 때가 올 거야. 다음 날 오후 2시 은옥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든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직접 만든 인절미가 들어 있었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명자 씨가 문을 열었어요. 진한 보라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목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오셨어요? 네. 은옥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건데요. 명자는 보자기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힐끗 내려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옥은 보자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현관에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향했죠. 거실은 넓었습니다. 70평 아파트답게 천장이 높았고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났고 가죽 소파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명자가 소파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은옥은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명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혼시키세요.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계세요? 들었습니다. 그럼 대답은요? 은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와 재훈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결정? 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미 결정은 났어요.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아요. 은옥은 침묵했습니다. 명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은옥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네 형편이 어떤지 다 압니다. 은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관악구 빌라 20평, 버스 기사 월급으로 평생 모은 돈,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아니면 억대? 명자가 돌아서며 은옥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격이 너무 달라요. 이해하시죠? 은옥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명자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혼 위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5천만 원. 어때요? 은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억. 더 드릴게요. 대신 조용히 갈라서게 하세요. 은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 누가 물건이래요? 명자가 웃었습니다. 그냥 서로 안 맞으니까 정리하자는 거예요. 깔끔하게.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은옥 씨도 아시잖아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은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시면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은옥은 서 있었어요.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으라니까요. 그만하시죠. 은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가 그만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예의? 명자가 비웃었어요. 예의를 말하려면 먼저 격을 맞춰야죠. 버스 기사 주제에 무슨 예의를 바라요? 은옥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명자를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당신 딸, 우리 재훈이한테 매달린 거 다 알아요. 집안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 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웃기지 마세요. 평생 버스나 몰던 사람 딸이 우리 재훈이를 진짜 사랑할 리 없어요. 은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명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어차피 이혼은 시킬 거예요. 은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은옥은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해 내려가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이호연 대표. 은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은옥 씨.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음색이었어요. 이사님, 다음 주 계약건 그대로 진행하시죠. 아, 그거요? 저야 언제든 괜찮죠. 확정하신 거예요? 네, 확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은옥은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 속엔 무언가 단단한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옥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연이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응. 서연이가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은옥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고등어구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한동안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시댁이요?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거짓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까지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옥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서연아. 은옥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고개 들어.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옥이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돼. 버티고 싶으면 버텨도 돼. 엄마는 어떤 선택이든 너를 지켜줄게.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법인 서류와 함께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은옥이 직접 손으로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한빛타워 임대차 계약 만료일 2025년 10월 15일. 한빛 F&B 주거래 은행 국민은행 강남지점. 물류협력사 대한로지스틱스 계약 갱신 예정. 은옥은 그 메모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서정로지스틱스 이호연 대표 계약 확정.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재훈이를 만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기다려달라고만 했고 서연이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은옥은 거실에 앉아 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은옥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그 중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영등포 당산동 상가 건물. 25년 전 3억에 샀던 건물은 이제 12억이 됐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5억에 샀던 건물은 지금 20억. 그 다음은 구로구 창고, 평택 물류센터. 은옥의 손가락이 마지막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치동 40층짜리 건물. 20년 전 200억에 샀던 그 건물은 지금 350억이 넘었어요. 그 건물엔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빛 F&B. 박동철 씨의 회사 본사였어요. 은옥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강남 대치동 한빛타워 38층 한빛 F&B 재무실. 조기찬 이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이 2달 후면 끝났어요. 갱신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기였죠. 조기찬 이사는 건물주 정보를 확인하려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회사 이름이 떴어요. 은강 디벨롭먼트. 그 아래 대표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은옥. 조기찬 이사의 손이 멈췄어요. 강은옥?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조기찬 이사는 서랍을 열어 경조사 명단을 꺼냈어요. 지난달 있었던 도련님 결혼식 자료였습니다. 거기엔 신부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은옥. 조기찬 이사는 명단과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이름. 설마. 손이 떨렸어요. 조기찬 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법인 정보가 나왔어요. 25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였고 서울 곳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산동, 역삼동, 구로, 평택, 그리고 대치동. 조기찬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도련님 장모님?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뛰다시피 해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들어오게. 조기찬 이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철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조기찬 이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물 주인? 그야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나?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왜 그러나? 조기찬 이사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엔 법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대표 이름 옆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강은옥. 동철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뭔가? 재훈 도련님 장모님입니다. 버스 기사라고 알고 계셨던. 동철의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확실한가? 네. 등기 서류 확인했습니다. 25년 전부터 이 회사 대표였습니다. 동철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저희 본사가 입주한 이 건물 주인이 강은옥 씨입니다. 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계약은 언제까지지? 2달 남았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동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기찬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 동철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조기찬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사장실에 혼자 남은 동철 씨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버스 기사, 빌라, 가진 거 없다고. 동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중 자신이 앉아있는 이 건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저 사람 거였어. 그날 밤 11시. 은옥은 버스를 차고지에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만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은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은옥 씨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한빛 F&B 재무이사 조기찬입니다. 은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은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계약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알았군요.
사흘 후 저녁, 한빛 F&B 사장실에서 동철과 조기찬 이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그 사람한테는 절대. 조기찬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장실을 나갔어요. 동철 씨는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계약은 2달 후 만료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본사를 옮겨야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수십억 비용이 들 거였습니다. 하지만 명자한테 말하면 더 큰 난리가 날 게 뻔했죠. 동철은 휴대폰을 꺼내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날 밤 11시.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TV를 끄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내일 강은옥한테 가서 이혼 서류 받아올 거예요.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나도. 명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요? 당신 이상해요. 왜 자꾸 말려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명자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혼 서류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에 명자는 관악구 빌라 앞에 섰습니다. 30년 된 건물, 낡은 외벽, 좁은 계단. 명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2층 계단을 올라갔어요. 203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은옥이 문을 열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아직 버스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없이 은옥 앞에 내밀었어요. 은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좁은 복도, 낡은 벽지, 형광등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은옥을 쳐다봤습니다. 은옥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명자가 서류를 흔들며 다시 내밀었습니다. 얼른 받으라는 제스처였어요. 은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명자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닫으려 했어요. 명자가 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명자는 은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유니폼, 거친 손, 좁은 현관,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은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업이 천한 게 아니라 사람이 천해지는 겁니다. 명자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은옥의 발밑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명자가 손가락으로 은옥을 가리키며 입을 벌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혀를 찼어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두굽이 계단을 쾅쾅 울렸어요. 은옥은 문 앞에 서서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서류를 주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옥은 거실 식탁에 서류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조 이사님. 10월 15일자로 계약 갱신 거부합니다. 내일 오전에 정식 문서 보내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묻는 것 같았지만 은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옥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그날 밤 조기찬 이사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강은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조기찬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조기찬 이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황급히 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은옥 씨가 계약 갱신 거부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동철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조기찬 이사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빛타워도 보였어요. 조기찬 이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철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친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다 정리돼. 드디어 저 여자 떼어낼 수 있어.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선 누군가가 울고 있었지만 명자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8시 동철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커피 잔을 들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가 부엌에서 나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화장을 마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제 은옥한테 다녀왔어요. 이제 곧 정리될 거예요. 동철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왜요? 동철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 건물, 우리 본사 건물 말이야. 건물주가 누군지 아나? 명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주? 그게 왜요? 동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명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강은옥 씨야. 명자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명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버스 기사가 무슨 건물주? 동철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법인 등기 서류가 떠 있었어요. 은강디벨롭먼트 대표이사 강은옥. 소유 건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한빛타워. 명자는 화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야. 명자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대표이사 이름, 건물 주소, 취득 일자,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가짜겠죠? 누가 장난친 거? 동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이사가 직접 확인했어. 등기부등본 원본까지. 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소리가 났어요. 25년 전부터 법인 만들어서 건물 사모았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철이 말을 멈췄어요. 어제 뭐요? 계약 갱신 거부 통보 들어왔어.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0월 15일자로 나가래.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본사 이전해야지. 비용만 수십억이야.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동철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조기찬 이사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 오늘 아침에 팩스로 왔습니다. 조기찬 이사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 발신 은강 디벨롭먼트, 수신 한빛 F&B, 2025년 10월 15일부로 임대차 계약 종료. 동철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명자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어제 내가 찾아갔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 던지고 욕하고 조기찬 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전 비용만 수십억이라고요? 조기찬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이사 비용, 영업 중단 손실, 최소 50억은 들 겁니다. 명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동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빛타워가 보였어요.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 은옥 씨 것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철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기찬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빌라 앞 계단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명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조기찬 이사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철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은강 디벨롭먼트 보유 자산 목록, 영등포 당산동 상가,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구로 물류창고, 평택 물류센터, 대치동 한빛타워. 자산 총액 약 500억 원. 동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500억. 명자가 그 숫자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500억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버스 기사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한빛 F&B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격은 월요일 아침에 왔어요. 물류협력사 대한로지스틱스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업체였어요. 조기찬 이사가 이유를 물었지만 상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다른 곳과 이미 계약했다고요. 그 다른 곳은 서정로지스틱스였습니다. 대표는 이호연, 은강 디벨롭먼트 소유 물류창고를 주로 이용하는 업체였어요. 동철은 그 보고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류가 끊기면 제품을 제때 배송할 수 없었어요. 마트, 편의점, 유통업체, 모든 곳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화요일엔 유통업체 두 곳에서 납품 지연을 이유로 항해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엔 세 곳이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철은 사장실에 앉아 쏟아지는 보고를 받았어요.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목요일 오후 국민은행 기업금융부 담당자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사 이전 계획을 확인했다고, 담보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일주일 안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동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행 대출은 300억이었어요. 그중 200억이 본사 건물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2달 후면 이 건물을 나가야 했어요.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은행은 대출 회수에 들어갈 거였습니다. 담당자가 떠난 후 동철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한빛타워가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일해온 이 건물이 처음부터 은옥 씨의 것이었어요. 동철은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은옥 씨 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명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동 응답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자동 응답. 명자는 10번을 걸었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찾아가야 할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빌라 계단에서 서류를 던지고 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명자는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관악구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203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옥은 재훈을 담담히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은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재훈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재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철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대출 약정 조건 검토 건 월요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미이행 시 조기회수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철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조기찬 이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본사 이전 비용 재산정 보고서였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이사 비용, 영업 중단 손실, 최소 60억이 필요했어요. 물류 공백으로 인한 매출 손실까지 합치면 80억이 넘었습니다. 동철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조기찬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강은옥 씨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어요.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명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동철이 소파에 앉아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행은요? 월요일까지 답 내놓으래.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은옥 씨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찾아가야 할까요? 동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작게 말했어요. 내가 가보겠어.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동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무릎 꿇어서라도 빌어야 하나. 토요일 오전, 동철은 혼자 관악구 빌라를 찾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203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마침내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은옥이 문을 열었어요. 동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어요. 은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철을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동철은 좁은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20평 남짓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서연이 졸업사진. 은옥이 식탁 앞에 앉았어요. 동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동철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동철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은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한테 직접 사과하십시오. 동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옥은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놓고 펜으로 적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부인과 함께. 동철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에 동철과 명자가 함께 빌라 앞에 섰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을 했지만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 203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동철이 서연이 앞에 섰어요. 은옥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철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명자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철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은옥이 녹화를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옥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철에게 건넸어요. 묵직했습니다. 은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은옥과 서연이만 남았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은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과 명자는 집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소파에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동철을 힐끗 쳐다봤어요. 동철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건물주가 어떻든 우린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렇죠? 여보. 동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명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손으로 무릎을 툭툭 두드리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버스 기사 주제에 돈 좀 있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거실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자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명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재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뭘 들었는데? 방금 하신 말씀요. 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진짜 사과한 게 아니었네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전처럼 흔들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을 내밀었다 도로 내렸습니다. 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훈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재훈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뒤쫓아 일어났어요. 손을 뻗었지만 재훈의 등에 닿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신발을 신었어요.
명자가 손을 들어 재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재훈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명자와 동철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제 제가 나서야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현관에 홀로 서 있었어요.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동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재훈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재훈은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적혔어요. 내일 만나자고, 꼭 할 말이 있다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재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철은 서재에 앉아 은옥이 건넨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봉투였어요. 동철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월요일 아침 8시 동철은 서재에서 은옥이 건넨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동철은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물류계약 종료. 새 업체는 서정로지스틱스. 대표 이호연. 은행 담보 재평가 통지. 대출 조건 재협상 필요. 식약처 제품 회수 명령. 위생 검사 부적합 판정. 동철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동철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조기찬 이사, 영업이사, 재무이사, 은행 담당자, 유통업체. 동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철은 전원을 껐어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동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명자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견식품업체 한빛 F&B 법정관리 신청 예정.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물류대란과 제품 회수 명령이 겹치며 자금난 심화. 업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동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은 거실로 걸어와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명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를 모욕한 것 절대 용서 못합니다. 명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명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재훈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재훈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명자가 비명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말없이 손만 허공에 뻗었어요. 재훈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명자는 소파에 무너졌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동철은 그 옆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재훈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부모님 집에서 나온 후 2시간 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재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이에게 보낸 문자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재우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우는 관악구 빌라 앞에 섰습니다. 203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옥은 잠시 재훈을 바라보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재훈은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을 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천천히 서연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재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 자세로 오래 있었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옥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손을 뻗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어요. 재훈의 손가락이 서연이 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멈춰 있었어요. 그렇게 둘 사이엔 여전히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새벽 5시 30분 은옥은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고지를 빠져나가 첫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은옥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길을 달렸어요. 새벽 첫 차 그리고 밤 막차.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한 명이 올라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은옥은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오전 9시에 은옥은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은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탔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버스들이 보였어요. 출발하고 돌아오고 또 출발하는 버스들. 은옥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냥 딸을 지킨 것뿐이야. 같은 시각 서연이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직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컴퓨터 화면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식당으로 향했지만 서연이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엄마가 싸준 반찬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오뎅볶음. 서연이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재훈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서연이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늦은 오후 재훈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가구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재훈은 노트북을 펼쳐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새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에게 보낸 문자는 여전히 읽음 표시만 떠 있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재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재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녁 무렵 은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은옥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한참 후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감사해요. 은옥은 수저를 내려놓고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옥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은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며칠 후 일요일은 은옥의 휴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차고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옥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재훈이가 진심인지 서연이가 다시 마음을 열지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할지 은옥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은옥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옥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방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서연아, 기다릴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이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은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게 낮춰져 있었습니다. 은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딸아, 은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은옥은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정말 변할지, 서연이가 다시 마음을 열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연이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은옥은 딸을 지켰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힘든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희 사연 밥상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